아마 예전에는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도박이란 엄청난 자극의 폭풍 속에서 살다 보면요, 그 엄청난 자극에 반응하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집입니다. 오늘은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중요한 작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도박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 작업은 도박을 단지 돈을 잃은 경험이나 실패한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도박이 나의 인생 전반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살펴보는 작업입니다. 왜 이 작업이 중요하냐? 그건 바로 도박이 나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갔는지 알아야 그것을 되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박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나 자신에 대한 감정, 삶의 목표, 그리고 나에 대한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오늘은 도박이 나의 삶의 각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자신의 실제 상황이 어떤지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영역은 가족인데요. 도박이 나의 가족과 가족 관계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어딘가에 그 답변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큰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도박을 계속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가족들이 행복해졌나요? 또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도박이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을 휴대폰이나 메모지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적으실 수 있겠죠. 가족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아내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는다. 가족들이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모든 행동을 의심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서 돈 문제로 모든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등등 이런 것들을 기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지만 이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가족 이외의 대인 관계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많은 경우 도박으로 인해 친구를 비롯한 지인들과의 관계가 손상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박 때문에 약속을 미루거나 피하기도 하고요. 친구나 지인들에게 무관심해지기도 합니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은요, 도박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만남과 연락을 피하게 되고요. 아마 지인들 중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크게 실망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 도박이 자신의 대인관계에 미친 영향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죠. 어려서부터 우정이 두터웠던 친구 누구누구와 관계가 단절됐다. 친구 누구누구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렸고 이제는 그 친구와 연락을 피하는 신세가 됐다. 도박과 빚으로 인해서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등등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요, 도박이 나의 경제 가치관이나 재정 상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하고 신용대출을 받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사채를 쓰지는 않았나요? 대출 이자나 카드 이자가 연체되어 채권 추심을 받고 있지는 않나요? 도박판에서 너무 큰 돈을 따고 잃다 보니 돈에 대한 현실 감각이 없어지진 않았나요? 도박에서 베팅할 때는 한 번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이렇게 큰 돈을 베팅하면서 정작 저녁 한 끼 사 먹는 단돈 몇만 원이 아깝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셨나요? 나와 가정의 생활비, 그리고 내 미래를 책임져야 할 나의 월급을 그저 도박의 판돈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돈이 도박의 재료가 되다 보니까 돈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아마 도박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큰 영역이 바로 이 재정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도요, 차분히 자신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빚 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는데 도박을 하면서 빚에 대한 거부감, 대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 도박으로 큰 돈을 따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월급을 다 잃어도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돈이 필요하면 아끼고 모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도박 생각이 먼저 났다. 등등 해서 한번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도박이 자신의 진로 준비나 직업 활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진로 준비를 위해서 경력을 관리하고 자기 관리를 열심히 했을지도 모릅니다. 회사에서 조금 더 인정받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혹은요,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역량을 개발하고 일에 더 집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박을 하다 보면 어느덧
자신의 진로와 직업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거나 그저 큰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나요? 어떤 역량을 키워서 어떤 일을 하고 싶었나요? 도박으로 인해 그러한 꿈은 현재 어떻게 된 거죠?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죠. 도박에 빠져 살다 보니 직업 활동이 너무 무모하고 미련한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일에 대한 관심도 줄고 책임감도 사라지고 그저 쫓겨나지 않을 정도만 일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업무 실수가 늘었고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등등 해서 기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도박이 나의 성격과 심리에 미친 영향입니다. 도박 중독에 빠지면요, 나의 성격도 삶에 대한 태도도 변하기 마련인데요. 예전에 나는 이렇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마 주변에서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실 겁니다. 중독에 빠지면 우리 뇌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조절해주던 전전두엽의 기능이 많이 약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변하게 되는데요. 조급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고요. 반면에 자기 조절이나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도박에 늘 신경 쓰다 보니까 그리고 큰 돈이 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쉽게 짜증내게 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도 줄어듭니다. 누군가를 공감할 능력도 감소합니다. 어려운 일, 중요한 일을 미루게 되고요. 회피하는 성격이 됩니다. 누가 물으면 거짓말로 자꾸 피해가려 하는 그런 경향도 생기게 되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계신가요? 자신의 성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요, 도박이 나의 인생의 가치관과 태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어떤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살고 있으셨나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셨나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규칙, 윤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지는 않으셨나요? 무엇인가 자기 일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참고 인내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보다는 쉽게 포기하고 유행을 바라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다. 결국 돈이 전부다. 행복은 돈이 있어야 이루는 거다. 이런 가치관 속에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살면서 배운 소중한 가치들, 작은 것들의 의미들, 그런 것들이 어느덧 우습게 느껴지고 비현실적이라 생각되지는 않으신가요? 아마 예전에는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도박이란 엄청난 자극의 폭풍 속에서 살다 보면요, 그 엄청난 자극에 반응하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관, 태도 이런 것들이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작업이 조금 불쾌한 기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저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문제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실 텐데, 하지만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과 문제를 직면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건데요. 문제의 영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성찰할수록 중독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들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도박이 내 인생에 남긴 흔적들을 언어로 정리하고 기록하는 과정 그 자체로서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해소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성장하고요. 어떤 삶을 잘 살고자 하는 동기가 강화되기도 합니다. 회복은요, 알아차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나의 일생들이 많죠. 그런데 스쳐 지나가는 일상들이 보이지 않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때 그때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도 있고 변화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